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력과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정력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정력의 어떤 학문적인 현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저희들이 가져야 될 어떤 과제, 이런 배경적인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선생의 출생과 연원에 대해서, 학문적 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웅규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영동천심을이라고 하는 화두를 받았고 또 30년 동안 공부를 해서 60살 되던 해에 정력을 비로소 완성을 하고 73세에 운명을 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생과 학문적 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력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서론격인 서문인 대역서와 상편인 15일언과 하편인 11일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력의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금화교역과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금화 정력의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세 가지가 정력이라는 책 내용의 어떤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건 어떤 정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였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학문적인 연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쓴 일부 기망 선생의 사성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정력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바르게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정력이라고 하는 학문의 사성관계라는 걸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이웅규 선생한테 화두를 받아서 정력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까지를 설명을 했다면, 그 이후에 정력에 대한 사성관계는 어떤 거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번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일부 기망 선생이 정력을 완성하고 73세에 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망 선생의 제자로 따진다면 어떤 1세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당 김홍현 선생 외 다수가 일부 기망 선생에게 정력을 갖다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일부 선생 말년에 국사봉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 30-40명이 따라 들어갔다는 걸로 봐서 많았을 때는 30-40명 정도가 되지 않았던가. 그리고 학문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가지고 덕당 김용현 선생한테 업혀 다녔다고 합니다. 73세에 돌아가실 때 나무집 셋방살이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덕당 김홍현 선생 외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외자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간으로는 좀 더 길게 짧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로 봐서는 2세대 제자쯤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들 학계에서는 그냥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1세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야에서 정력을 공부하신 분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 제자를 학계에서만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야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산 이정호 선생님은 충남대학교 2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충대 철학과 교수로 정년을 하셨죠. 또 이화여대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또 국제대학에서도 충남대학에서 정년 이후에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갖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산 이정호 선생은 1976년에 정력연구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주역정의, 1985년에 정력과 일부라는 책을 남겼고 제3의 역학이라고 해서 92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력연구, 정력과 일부, 주역정의 이건 굉장히 시중에 많이 유포되었던 책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히 정력연구와 정력과 일부 선생이라는 이 두 가지 책으로 가지고 정력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그 공로가 굉장히 큰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야에서만 제야 일부 지역에서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력 공부를 했을 텐데 학계를 통해서 전국에다가 소개를 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학계에다가 소개를 한 제1세대 제자는 학산 이정호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 이정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몇 년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몇 개월을 공부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일부 김항 선생님이 제자를 거느리고 공부를 하실 때보다는 숫자가 다소 많아졌습니다. 또 현직에 대학 현직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산 이정호 선생님은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충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 학산 이정호 선생님을 이어가지고 정력을 갖다가 공부하신 분이 바로 관중 윤암상 교수입니다. 그래서 관중 윤암상 선생이 학교에서도 이정호 선생님한테 정력 공부를 사사받으시고 또 국사봉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정력을 갖다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에만 4년을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윤암상 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40~50명 정도 되지 않았던가, 잠시 다녀간 사람까지 합친다면 100명의 숫자는 넘지 않았던가. 그래서 관중 윤암상 선생님께서 정력사상연구라고 1971년에 논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력사상연구라고 해서 1976년에 철학연구라고 하는 철학집에 등재를 갖다가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김항 선생의 묘갈문 하락상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낙서 상수론에 관한 연구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낙서 상수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낙서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시키신 분이 바로 관중 윤암상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정력사상의 근본 문제, 정력의 도서상수 원리에 관한 연구, 역학의 역수성통 원리에 관한 연구, 일부 기망 선생의 정력사상, 역과 역이라는 건 주역에 바뀔 역자고 책령역자는 정력에서 말하는 책령역자를 보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린다면 주역과 정력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서역학의 시간간 서설 2009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책이 주역과 정력을 합본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산 이정호 선생님은 학계에다가 정력을 소개시킨 분입니다. 그의 제자인 관중 윤암상 선생님은 정력의 이론을 학술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학술적으로 체계화를 시키고 또 정력에 대한 연구도 늦게까지 말년까지 하시고 또 말년까지 10명 가까운 제자들을 갖다가 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나서 정력의 학문적인 현실, 언덕을 뛰어넘지 못해서 스승님한테도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호 선생님과 관중 윤암상 선생님이 학계를 통해서 정력을 이어온 개성자들입니다. 그 밖에 학산 이정호 선생님 밑에서 왜 다수 중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학산 이정호 선생님 밑에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한장경 선생도 거기서 배우고 또 권영원 선생도 거기서 배우고 많은 분들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저희 선생님과 학술원 원장을 지내시고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을 하신 유성국 교수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정력에 대한 학술적인 체계화와 제자 양성에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은 관중 윤암상 선생님이고 정력을 학계에다가 소개하신 분은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성관계로 가지고 정력이라는 것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과 정력이라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다가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거냐, 전혀 별개의 것인데 왜 경강부회를 하느냐, 아직도 비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력을 공부해 가면서 점점 역학적인 논거,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논거로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저희들이 공부해 나가는데 주역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력에 대한 주역의 설명 없이는 정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낼 수가 없을 뿐더러 역학적 정합성을 갖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거냐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어떤 상호관계를 갖다가 갖고 있고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피고 정력 공부를 해 나가는데 주역의 어떤 역학적인 어떤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을 해가면서 정력을 공부해 나가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64개 384요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성인 지도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64개 괴요역, 그래서 주역을 괴요역이라고 합니다. 괴요역 중심입니다. 근데 정역은 하도낙서 중심입니다. 그림도자는 하도를 보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글서자는 낙서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도, 낙서 위주입니다. 역학적인 의미로 구분을 한다면은 개요역이라는 건 공간 중심이고 도서역이라는 건 시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도서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을 잠시 보시면 주역은 천인 중심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역은 천지인 중심은 맞습니다. 천지인 중심의 삼재 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 땅이 사람한테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도는 인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도낙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낙서에는 오한극이 중심수죠. 오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히 정의를 내린다면 천인 중심입니다. 천도를 근원으로 인도를 실천하고 성인 지도를 근원으로 자, 군자 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런데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천지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천지인 중에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정역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드러나는데 땅으로 어떻게 드러나가지고 지형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선우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금화교역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금화정력의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역에서는. 소위 풍수지지설이라는 미명 아래 천지개벽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탄허선님이 과거 오래전에 천지개벽 이후에 어떤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전부 정역입니다. 정역의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서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역은 천인 중심이고 정역은 천지 중심입니다. 천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천인 중심이요 천지 중심이기 때문에 주역은 용육 원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합니다. 용육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은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 오한극이라 오한극은 오를 채로 해서 육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육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육작용 중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주역은 복희역과 문학역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복희역의 문제점을 극복한 생장역이 문학역입니다. 자, 그래서 복희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8수 위주의 복희역에서 9수 위주의 문학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문학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의 중점을 잡은 사람이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역입니다. 주역에서는 정력 배도에 대한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편 6장의 끝 구절에 있는 그 내용을 두고 일반적으로 주역을 전공한 사람들은 주자의 말처럼 복희팔케도를 다시 설명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력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부 기망 선생이 그 구절을 보고 정력팔케도를 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다툼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력이라는 건 용구작용입니다. 후천에 가면 구가 용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이 체가 되고 양이 용이 돼가지고 후천은 정력에서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음체 양용이라고 합니다. 정력의 관점에서 주역은 양체 음용이었었죠. 양은 근원이고 용을 갖다가 썼는데, 음을 갖다가 용으로 썼는데, 후천이 되면 음이 체가 되고 양을 쓴다고 합니다. 물론 정력의 관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구작용 원리 위주고 주역을 극복한 완성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에서는 어금존양을, 음을 억제하고 양을 갖다가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음은 소인지도고 양은 군자지도이기 때문에 소인지도를 갖다가 억누르고 군자지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선천은 낙서시대입니다. 낙서에는 1에서 9까지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3, 5, 7, 9 양수가 5이고 2, 4, 6, 8 음수가 4개입니다. 양이 5개고 음이 4개라 양 중심의 세상이다. 그건 인간사로 비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 중심의 사회라 인간사로 본다면 양이 중심이고 음은 쓰임으로 쓰는 사람들이라 인사적인 표현으로 불평등 세상이죠. 신분차별의 봉건질서, 봉건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력은 하도가 중심이고, 하도는 1에서 10입니다. 그래서 1, 3, 5, 7, 9 양수도 5이요, 천수도 5이요, 양수도 5이요, 지수가 5이요, 음수가 5입니다. 음수가 5이고 양수가 5이라는 건 음양의 수가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정력적인 표현으로 정음정량이라고 합니다. 정음정량이라 어금조량에 비해서는 평등 질서다. 남녀가 평등해진다는 거죠. 인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다가 19세기 말엽에 조선 사회 현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19세기 말이라는 건 동점서세 서양의 제국주의가 동양을 갖다가 침범하고 오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국왕은 왕조를 유지하는데 급급했고, 신하들은 이왕 망할 나라니까 망하고 나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민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그래서 그 결과
전국에서 홍역내의 난을 비롯한 농민 반란이 수십 군데가 일어나는 그런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3도 농촌에서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학이 일어나 가지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자, 한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진을 했는데 공주 우검치 전투에서 일본군 1개 여단 4,000명과 조선군 800명인 4,800명의 신식군대죠. 대포도 있고 기관포도 있었으니까 신식군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10만 명의 죽창을 든 10만 명의 동학군이 공주 우검치 전투에서 붙었습니다. 자, 평지에서 붙었습니다.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신식 군대한테 원패물이 전혀 없는 평지에서 죽창을 들고 공격한다는 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식 무기의 무서움을 몰라서 무조건 돌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적 봉건사회에서 살면서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봉건적 질서 속에 살아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염원에서 앞으로 진격해가면 죽는 줄 알지만 죽창을 힘껏 쥐고 앞으로 나아가서 장렬히 전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목숨이 아까운 줄 몰라서 전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인 환경을 정엄정량에다가 결부를 시킨다면 정치적 용어로는 혁명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강부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과 양이 똑같다는 건 평등한 세상이 된다라는 의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정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윤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지기 순지기를 보고 말합니다. 요지기 366일, 순지기 365일 4분의 1. 그 4분의 1 때문에 주역개사상편 9장에서 5세 재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년의 윤달을 2번 넣어가지고 4분의 1의 오차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 걸 윤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역은 공자의 말씀대로 1년 기수가 360일이 되고 정역에서 말하는 일부 기망 선생이 말한 375일에서 15일을 종공하면 360일이 되니까 그 360일은 윤역이 없다는 거죠. 윤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달이 없는 무윤역이 정역이고 윤달이 있는 건 주역이라는 겁니다. 주역은 문안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성명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본성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 정역이라는 것은 무형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형지리가 일월지도고 태양정사와 달정사입니다. 태양정사와 달정사가 바뀌는 선우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처럼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늘 들여다보고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정역책을 집어 던지지 않고 가까이 두고 생각날 때 조금씩 또 보시고 자주 보시고
또 방송으로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정력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지난번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궤도가 문왕팔궤도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정력팔궤도입니다. 그래서 문왕팔궤도에서 정력팔궤도로 변해가는 것도 바로 금화교역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낙서로 본다면은 주역은 낙서시대고 정력은 하도시대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주역과 정력의 관계가 상보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주역이 훨씬 먼저 나왔습니다. 주역이 훨씬 먼저 나와가지고, 자, 주역이 나온 지는 근 3000년이 됩니다. 정력은 나온 지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죠.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시대적으로 본다면 주역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역은 개요역 중심이고 정력은 도서역 중심이다 보니까 역학을 공부해 나가는데, 자, 도서가 개요의 근원이 됩니다. 64개 384요의 근원이 하도낙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기로는 정력이 훨씬 뒤에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자, 서로 상보적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일간에서 말하고 있는 정력이 근원이고 주역은 작용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보적인 관계다, 어떤 피해가는 단어 선택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 소견으로는 서로 상보적이다, 부족한 걸 서로 보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균형 있는 시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화교역 선우천의 변화가 선천 후천을 달리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역과 선우천 변화 원리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정력 내용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 북지에 가서 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우천은 이런 지축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죠. 이런 지축의 변화를 지축의 변화까지 갖고 오게 되어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자, 욕심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지옥에 살았는데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으니까, 자, 극락과 천당에 사는, 후천에 사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선우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주역에서는 삼풍곡계와 중풍송계에서 선우갑 3일과, 자, 선우경 3일에서 선천은 갑자로부터 시작하고 후천은 경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간지도수로 가지고 선우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직접 언급은 하시지 않았지만 선우천의 변화를 엄밀하게 감춰두고 있다, 저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우천 변화가 지축의 변화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또 변화를 거쳐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걸 조금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력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될 그 방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력의 중점적인 내용은 수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천지역수입니다. 천지역수 원리에 대한 거와 금화교역, 선우천 변화, 금화정력의 이상세계에 대해서 자, 저희들이 보다 쉽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력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고 또 전체와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관계가 이해될 수 있도록 정합성을 가진 자료와 도표, 어리석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각종의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는가, 제 소견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의 자료를 통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가지고 정력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정진시키고, 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정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 왜곡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그 내용에 대한 역학적인 논거가 이러이러한 거라고 제시를 해가지고 인식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능력 없는 제가 너무 큰 희망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정력에 대한 일반화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 자, 저희들의 공부 방향이고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는 첫 번째, 정력을 근본으로 주역을 보완해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력 내용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단어나 정력 내용 안에 없는 내용을 끌어다가 설명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리어 혼선을 유발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력을 근원으로 해서 주역에서 필요한 보완적인 내용을 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부 내용에 있어서 학산 이정호 선생의 저서인 정력연구와 정력과 일부 선생이라는 내용, 또 관중 윤함상 선생님께서 남기신 많은 논문과 또 제가 직접 강의를 듣고 필기한 내용, 이런 걸 가지고 자,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력을 공부해 나가는데 정력 구절에 토가 있습니다. 그 토는 100%는 아닙니다만 99% 선생님께서 평소에 남기신 주정력 합본편에 있는 현토를 그대로 옮겨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그 밖에 자, 한장경 선생의 주역과 정력, 권영원 선생의 정력과 천문력, 자, 그리고 정력집주 보혜와 같은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선입관에 자리 잡혀 있고 굴절된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력과 산책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력과 산책 두 번째 시간에도 일부 기망 선생을 기점으로 한 사성관계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제자인 김덕홍 선생 외 제자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또 2세대였던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학계에다가 정력을 갖다가 소개한 큰 공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세대 제자라고 감히 어리석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3세대 제자인 관중 유남상 선생님께서 정력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논문을 남기시고 후학들이 그 논문을 가지고 정력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정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논문으로만 밝힌 것이 아니라 주정력 합본편에 저서도 남기시고 또 후학들도 10여 명 이렇게 양성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과 연관이 된 사성적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운규 선생과 일부 김항 선생의 관계였다면,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학문적인 연원과 사성적 관계라는 것은 일부 김항 선생으로부터 관중 유남산 선생님까지의 그런 사성 관계를 갖다가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공부의 방향은 어떻고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각오로 왜곡된 내용을 갖다가 바로잡고 일반인들에게 정력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고 또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논거를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정력이 보다 더 한 발짝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고 또 오해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하셔서 정력의 발전에 작은아마 기여를 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은 사성관계를 내용으로 한 어떤 개발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정력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역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